안녕하세요. 부자가 되는 느리지만 가장 쉬운 길 느림부자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인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통계청에서 2022년, 2072년 장래 인구 추계 연구에서 우리나라 인구가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서 50년 뒤인 2072년에는 1977년 수준인 3천만 명대 중반에 불과할 거라는 추계가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2072년 기준 100년 전 인구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단순히 인구만 줄어들면 문제가 없겠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노령 비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이 같은 통계치는 저위 추계로 더 낮은 출산율에 기대 수명도 더 낮은 최악의 경우이지만 그래도 2072년의 인구가 3017만 명에 달할 수도 있다니 충격적입니다. 한국의 총 인구가 급감하면서 50년 뒤에는 3,600만 명까지 추락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죠. 또 저출산 속에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50년 뒤에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14일 통계청이 내놓은 2022-2072년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5,167만 명으로 추산된 한국의 총 인구수는 2050년 4,711만으로 줄고 2072년에는 3,622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3,622만 명은 1977년 인구에 해당하는 수준인데요. 이번 조사의 총 인구는 한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에서 2025년 0.65명까지 꾸준히 추락한 뒤에 조금씩 상승하게 되지만 2072년도에는 1.08명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의 인구 구조가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지난해 17.4%에서 2030년 25.3%, 2050년 40.1%로 높아지고 2072년에는 47.7%가 고령 인구로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분석은 인구 변동률이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 중간 수준으로 가정하는 시나리오를 활용해 진행됐는데 이 같은 예측은 중간 수준을 기준으로 한 결과입니다. 만약 좀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해 본다면 2072년 총 인구가 3017만 명, 즉 1967년 인구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생산 연령 인구, 즉 15에서 64세도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2022년 3674만 명에서 향후 10년간 약 300만 명 감소하면서 2072년에는 1658만 명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2022년, 2072년의 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비교해보면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은 71.1%에서 45.8%로 줄어들게 됩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17.4%에서 47.7%로 늘어나고 0에서 14세인 유소년 인구 비중은 11.5%에서 6.6%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 인구로 이동하는 2020년대는 연평균 32만 명, 2030년대에는 연평균 50만 명이 인구가 감소하는데 고령 인구는 2022년 898만 명에서 2025년에 1000만 명을 넘고 2072년에는 1727만 명까지 증가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청년 인구는 어떨까요? 2022년 1061만 명에서 2040년까지 339만 명 감소하고 2072년에는 450만 명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전체 인구를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인 중위 연령은 2022년 44.9세에서 2031년 50세를 넘고 2072년 63.4세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인 총 부양비도 엄청나게 증가하겠죠. 이에 대해서는 뒤에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33년 뒤에는 환갑을 맞아도 한국 사회에서 어른 대접을 받기에는 좀 어렵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2072년 중위 연령은 65세에 가까운 상황이니까요. 근본적인 시스템 개조가 필요한데도 정부 대응이 좀 지지부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5세 이상 인구가 인구의 절반을 넘게 됩니다. 중위 연령은 8년 뒤인 2031년에 50세를 넘어서고 2056년에는 60세가 됩니다. 2056년부터는 그러니까 환갑이 돼도 전체 인구 중에 꽤나 젊은 축에 속하게 되는 셈이죠. 이때부터는 60세 이상이 인구 중 절반이 넘는다는 얘기도 됩니다. 2072년에는 63세 이상이 절반이 되는 것이고요. 반면 지난해 595만 명이었던 유소년 인구는 2072년엔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을 포괄하는 학령 인구, 즉 6세에서 21세는 같은 기간 750만 명에서 절반보다도 아래인 337만 명까지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초등학생 수는 앞으로 7년간 100만 명 줄어들게 됩니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생산 연령 인구도 빠르게 줄어드는데요. 생산 연령 인구는 앞으로 10년 동안 300만 명 정도 감소한다고 했죠. 2072년에는 1658만 명으로 현재의 45.1% 수준에 그치게 됩니다. 생산 연령 인구는 2029년까지는 연평균 32만 명, 2030년부터는 50만 명씩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가 가팔라지면 가팔라질수록 한국 경제 활력에는 역시 빨리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통계청은 이런 유엔의 인구 추계를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은 지난해 71%였는데 이는 OECD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2072년에는 45.8%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40%를 보일 거라는 전망이죠. 미래 세대의 부양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노년 부양비는 2072년 104.2명으로 지난해 24.4명의 약 4배 이상으로 불어나는 것이죠. 노년 부양비라는 건 생산 연령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고령 인구를 의미하게 되는데 생산 연령 인구 1명이 고령 인구 1명 이상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한국의 노년 부양비는 지난해 OECD 하위 10위 수준이었지만 2072년에는 당당하게 1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2위는 일본, 3위는 스페인. 그런데 2위인 일본의 수치가 76.9명이니까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거죠.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2072년 1700만 명으로 현재의 3배 가까이로 불어나니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이에 따라서 조영태 서울대 보건학과 교수는 정부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서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 인구 구조가 변화되는데도 교육, 국방, 도시정책 등 인구 성장기에 맞춰져 있는 우리 사회 시스템이 바뀌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늘어나는 노인비와 줄어드는 출산율을 해결해야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